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리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만큼 익숙한 철학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익숙한 만큼 또 오해도 많아요. 그래서 그 오해들을 좀 더 해소를 하고 철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의 반대는 뭐냐? 그냥 암기죠, 암기.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왜 편견이란 말이 나오냐 하면 제가 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글이나 생각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 비판이 공리주의를 충분히 알고 하는 비판은 아니고 그냥 비판을 해요. 편견에서 비판을 하는 거죠. 이 편견의 주된 원인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공리주의를 비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공리주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선후가 바뀐 상황이 되는 것이 공리주의 같은 걸 왜 공부를 하냐 하면 철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철학은 잘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잘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편견과 싸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뭐라고 A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정말 A가 옳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따져보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반성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반성의 작업을 하려고 철학을 하는데 이 철학의 큰 테두리 안에 공리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 반성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하는 가운데서 공리주의가 나오는데 이 공리주의를 암기 내지는 편견으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나도 휘둘려 가지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를 철학적인 정신에서 제대로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불필요한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리주의를 먼저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죠. 요약처럼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상이 있을 때 이 사상을 잘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식이 뭐냐면 이게 책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질문과 답이죠. 공리주의 질문은 뭐냐면 선과 악, 이 기준, 이 구분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찾는 것은 윤리학의 문제예요. 윤리학에서 여러 가지 다른 답이 나오는데 이 답 중에 하나가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뭐냐 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하면 최대 행복이죠. 최대 행복. 공리주의의 최대 행복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것을 이기주의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기주의는 한 사람 있을 때 이 사람 자신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리주의의 최대 행복은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이 여러 사람들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 나 자신이다. 나의 이익이 적어도 전체의 이익이 더 커지면 이것도 옳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공리주의가 왜 유명하냐. 훌륭한 생각이라서 유명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이 생각이 훌륭하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좋은 사상은 거부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이 거부할 수 없는 질문이죠. 윤리학의.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답이란 뭐냐면 짧고 분명해야 돼요. 내용이 분명하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머리에 들어왔을 때 이게 그래 맞아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평소 생각하고 잘 일치를 해야 돼요. 윤리학이든 뭐든 철학의 이야기는 잘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거 모르고 철학을 열심히 암기하고 공부를 하는 것은 좀 뜬구름 잡고 잘못 공부하는 것이죠. 공리주의가 바로 이 점에서, 즉 좋은 사상이 갖춰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 점에서 굉장히 괜찮아요. 질문 좋죠? 예. 그리고 답도 괜찮습니다. 어떠냐 하면 짧고 분명하죠. 예. 최대 행복. 이 최대 행복이 뭐냐? 쾌락.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어갔을 때 분명하게 또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짧고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래 맞아 라고 말할 만큼 우리의 상식과도 일치를 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예, 공리주의가 왜 우리의 상식과 잘 일치하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뭐가 좋다? 모두가 또는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이 뭐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것을 나쁘다라고 말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모두가 다 같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할 때 요게 바로 요 공리주의의 최대 행복의 뜻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말해서 쉽게 설명하면 요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보통의 생각을 짧고 분명하게 잘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저를 포함해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가끔가다 비판을 할 때 공리주의는 틀렸고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한다면 이 생각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유명한 어떤 윤리학 책이나 보니까 공리주의에 대해서 전부 비판을 많이 해놨더라. 그래서 나도 이게 공리주의가 나쁜 사상이고 별로 안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비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비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왜 비판하는지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은 왜 맞냐? 역사적으로 철학을 공부를 해보면 영향력 있고 좋은 사상일수록 비판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권투 경기로 치면은 이 영향력 있고 좋은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챔피언이라는 이야기예요. 챔피언에 대해서 도전자가 많죠. 아주 싸움도 못하고 실력이 없는 선수가 있으면 이 선수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강해서 도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와 같은 유명한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상이 있으면 이 좋은 사상이 영향력이 있고 도전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전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도전이 비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막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리주의의 장점이 있다. 요런 이제 공리주의에 대해서 자, 비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이 공리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상당히 불합리하거나 좀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에 대한 모든 비판이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중 많은 비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트롤리 문제를 한번 봅시다. 트롤리 문제가 뭐냐? 이 기찻길이 쫙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차가 하나 가는 겁니다. 기차가 가는데 여기에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기차를 그대로 고장난 기차가 쭉 가는데 놔두면 이 5명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방향을 바꿔서 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일로 바꾸게 되면
사람이 덜 죽습니다. 근데 안 죽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사람이 한 명이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장난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릴 때 5명을 살리고 1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 선로를 바꿀 거냐 아니면 내버려 둘 거냐 에서 이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 상황에서 어떤 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리주의의 답은 분명하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왜? 5명을 살리는 것이 1명을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더 최대의 행복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에 해당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공리주의를 이제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 답이 분명하니까 비판도 쉽게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이 한 사람의 생명을 무시를 한다. 생명권 자체를 이제 존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다른 식으로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식의 비판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또 흔히 나오는 것이 테러리스트 이야기죠. 테러리스트가 잡혔어요. 이 테러리스트가 엄청난 건물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터지면 이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이 테러리스트가 테러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폭탄이 있는 위치를 밝히지를 않죠. 그래서 이때 테러리스트를 고문을 해서라도 이 폭탄의 위치를 찾아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테러리스트 자신을 고문하면 안 되면 테러리스트의 딸을 데려와서 어린 딸을 데려와서 고문을 하면 테러리스트가 분명히 폭탄의 위치를 볼 것이다. 그러면 딸을 고문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제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이 상황은 사고 실험이죠. 사고. 이 공리주의라는 생각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공리주의의 답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 본인이든 그 딸이든 고문을 해서 폭탄을 찾아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인데 이 폭탄이 터졌을 때 죽을 사람은 여러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이 안 되겠냐 수천 명까지도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한두 명의 고통이나 고문보다는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리주의의 장점은 이렇게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매달려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리주의의 장점이 있으니까 반론이 뭐냐면 봐라, 이 어린아이까지도 고문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놓는 악독한 사고방식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나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공리주의에 대한 이런 비판이 성립하려면 어떠해야 되냐면 그러면 비판하는 네 입장에서는 이해를 아이의 인권이 중요하고 고문은 나쁜 것이니까 고문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 다 죽이자는 말이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고 실험에서는 공리주의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죽여도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 실험 안에서는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이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생각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더 좋은 생각인가요? 한두 사람 살리자고 여러 수천 명 죽어도 괜찮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누가 봐도 아니죠. 그런데 공리주의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조건 아이를 아니면 테러리스트를 인간의 어떤 기본권이 있는데 인권이 있는데 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고문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감할 수 있습니다. 인권은 중요하다 동감할 수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있는 게 있죠. 사고 실험에서 이거 있잖아요.
여러 수백 명 죽는다. 사고 실험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냐 저거냐 해놓고는 이거 무조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괜찮다는 말인가요? 공리주의를 이거냐 저거냐에 몰아놓고는 공리주의의 답이 이게 나오니까 이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요거 괜찮다는 말이어야 되지만 사실 이런 비판,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괜찮아 보이는 이유는 이 사람들 죽어도 괜찮다는 말은 빼기 때문에 공리주의 비판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은 절대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고문 같은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비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리주의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 알고 비판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리주의를 비판할 때 그래 어린아이를 고문하지 않으면 여러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데 나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나는 이거 죽어도 이게 더 옳다라고 생각해, 이런 생각으로 비판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잘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래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그 생각을 하고 정리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고문하면 안 돼. 단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죽여도 되나? 이걸 수백 명이 죽는데 그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자기 생각이 뭔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 안에서 길을 잃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비판이라는 것이죠. 다시 트롤리 문제로 돌아가면 트롤리 문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생명권을 무시하다니 공리주의, 이 사람을 죽일 것이냐 이 사람을 죽일 것이냐. 그래 공리주의 답이 명확하니까 선로를 바꿔서 이 사람을 죽이자. 여기에서 뭐라고 한다? 이 사람도 사람인데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공리주의는 나쁜 사상. 이게 잘못된 판단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안 죽이면 어떻다? 5명을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5명을 죽이는 것은 생명권을 존중하는 건가요? 그거는 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또 많은 비판은 좀 제대로 된 비판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비판도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이것들을 잘 모르고 이런 걸 빼고 이 기본 구도를 잘 모르고 이거 아니면 이건데 요것만 본다든지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것만 본다든지 아주 자기 마음에 드는 단 하나의 것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공리주의 나쁘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편견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암기에 의해서 철학을 공부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 공리주의는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 하나만 외우면 이렇게 돼요. 공리주의는 트롤리 문제에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명권이란 절대적인 권리를 존중하지 않더라, 뭐 이런 거를 그냥 외우는 거죠.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글자만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것은 철학은 아니다. 철학은 아니고 그래도 쓸모가 있지 않을까? 잘못된 것을 외운 것이기 때문에 쓸모도 없습니다. 그냥 철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조금 아는 체 하는 데나 쓸모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공리주의를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